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사는 로빈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7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제가 여기서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오지잡 구하는 방법 또는 이제 쉐어하우스 구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워킹 홀리데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화 원칙에 의거해서 여러분들께 워킹홀리데이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우리나라랑 협정이 맺어진 20개국 국가에서 만 18세에서부터 30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서 어학연수, 관광, 그리고 취업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내가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 기간 안에 가면 좋겠죠. 만 18세에서 30세 미만까지 그 기간 안에 내가 가야 될 때 가면 되는데 흔히들 말하는 그 때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남자분들 대상으로 하자면은 20살 때 대학을 가서 1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2학년, 3학년을 마치고 이제 취업 준비하기 전에 1년 정도 스펙을 쌓는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 그 시점, 그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2, 3학년 다니고 난 다음 4학년 되기 직전에 가시는 게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대학교 1, 2, 3학년 마치시고 한 23살 때쯤 그때 가시면 좋겠고요. 만약 2년제 전문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졸업학기 직전, 졸업학년 직전에 워킹 홀리데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 기간을 지나고 나서 갓 성인이 된 20살 때 대학생활, 학생이신 분이긴 하지만 사회 경험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졌을 때 여성분들도 세상을 사회생활을 한 3년 정도 겪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넓은 세상,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시점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가던가 그 이후에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때라는 거는 나한테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저처럼 30이 넘어서 워킹 홀리데이를 오신 분들도 주변에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 적정기라고 생각하는, 제가 적정기라고 생각하는 그 이전에 오셔서 열심히 워킹 홀리데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지금 우리나라랑 협정이 체결된 20개 국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가서 배워야 하는 언어라던가 본인이 꼭 가야 되는 지역의 국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영어권 국가인 호주와 캐나다인데요. 이 두 나라를 비교한 영상이라던가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으로 많이 알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호주의 경우에는 워킹 홀리데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우리나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추세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000명으로 그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지원을 해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나라를 간단하게 분석을 하자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같이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계절이 같이 돌아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신에 이제 시차가 12시간 이상 발생하고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반대로 호주의 경우에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계절은 반면에 시차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캐나다에 비해서 겨울이 따뜻한 편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한국의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입을 수 있는 잠바 하나 정도면 충분한데 좀 남쪽에 있는 시드니, 멜번, 그다음에 애들레이드 같은 내륙 지방에는 조금 더 춥다고 하니까요. 이 환경적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고 싶은 워킹 홀리데이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하면 언어, 돈, 여행 이 세 가지를 자주 말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한다면은 성공한 워킹 홀리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언어.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호주이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어. 호주를 1년 갔다 오면은 영어를 잘할 것이다. 워킹 홀리데이 이꼴 어학연수. 1년이란 시간이 나의 영어 실력을 확 늘려줄 것이라는 우리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하는데요. 오기 전에 언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언어, 말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확 늘지 않습니다. 벼락 공부를 해서 실력이 늘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환경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영어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은 편이죠. 이런 환경적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집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이렇게 처박혀서 공부 안 하고 영어를 쓰지 않는다면 영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택해서 많은 분들이 어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학원 가는 것도 저도 추천합니다. 어학원을 가면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원어민 선생님께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됩니다. 다만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정말 중요한데, 내가 영어를 쓰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데 ABCD밖에 쓸 줄 모른다 하면은 어쨌든 어학원은 가면 레벨 테스트를 해서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끼리 비슷한 수준의 수업을 듣게끔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ABCD밖에 모르면은 다른 상대방 학생들도 ABCD밖에 모르기 때문에 오가는 대화 속에서 내가 배워 나아갈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 공부는 하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 호주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지금 호주의 최저시급이 18.29불,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대략 16,461원 정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시급이 한국보다 세요. 물론 물가도 셉니다. 하지만 많이 벌고 물가는 내가 아껴서 소비를 줄인다고 하면은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죠. 물론 이제 한인 잡이냐, 오지 잡이냐, 텍스 잡이냐, 아니면 또 다른 환경의 잡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편차는 있지만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해외에 나왔는데 여행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 좀 많이 속상하겠죠.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여행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와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여행도 한다면 내 인생의 한 가지 추억거리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게 워킹 홀리데이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준비물을 잘 챙겨서 오셔야 됩니다. 일단 여권 필수적이고요. 캐리어에는 옷가지랑 각종 필요한 생필품들 잘 챙겨서 오시면 됩니다. 부족한 게 있으시면 오셔서 구비하실 수 있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에 대한 최소한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 호주니까 호주를 예로 들자면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를 써야 되는데,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소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영어 정도는 암기라도 해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슈퍼마켓을 가서 물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그 말을 못한다. 이건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암기 정도.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언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와서 내 영어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잡의 넓이도 넓어지고 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내 영어 실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출발선상이 다르면은 그만큼 나중에 도착할 수 있는 도착 지점도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하나도 못한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오시는 게 아예 시작 안 하고 와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나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가야 되는지 모르면은 앞에 있는 모든 질문들이 소용이 없어요. 왜 가야 되는지, 워킹 홀리데이 왜 가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초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흑수저론, 계급론, N4 세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100세 중에 1년, 1%, 이 1%를 투자해서, 이 1%를 나한테 투자해서 내 인생이 바뀐다면 이 투자는 해볼 만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뭐, 갔다 오신 분들의 여러 가지 후기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 뭐 다 뭐 듣고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많죠. 근데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구 속의 작은 땅덩이에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 기회를 실행조차 하지 않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성공적인 워킹 홀리데이든 실패한 워킹 홀리데이든 해보지 않고서는 그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와서 경험해보고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성공적이었다 실패였다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는 아직 몰라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 경험 그 자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20대 청년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